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이 당 게시판 사태, 이게요 수면 위로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권 주요 미디어에서도 드디어 이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요, 한동훈 대표, 한동훈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터지고 있는 나타난 상황만 딱 보면은 당내 게시판 사태, 한동훈이 이제 이걸 주동했다는 빼박 증거가 있다. 이것은 피하지 못한다. 꼼짝없이 걸렸다. 뭐 이런 어떤 글도 많습니다. 전용욱 씨 같은 경우는 뭐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하면 한동훈이 대통령 된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논리고. 자, 원래 까가 되면 무섭다. 한동훈은 끝났음. 이런 식으로요. 한동훈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동훈을 대부분 비판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그 중에 또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까도 뭐 그렇게 심하게 까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정말 심하게 까더군요. 그 정의구현 박원석 그 사람은 완전히 욕을 하더구나, 그냥 완전히. 그런 정도로 완전히 확 바뀌던데.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이게 뭐랄까 권고를 했다 그럴까 이런 식의 이제 했던 말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이쪽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안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한동훈 대표가 등한히 했던 게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더구나. 과거에 대한 반성.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그 일이 말이죠. 사실 보수를 죽였던 일이거든, 대부분. 그 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 반성 없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정체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의 이제 이 외모,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여기 또 다 걸려 있는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젊은 층은 아주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자, 그런 속에서 앞으로 한동훈이 확장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속에서 이제 이게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린 것도 치명적이고요. 저 상황에서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옥으로 이제 밀어 넣어야 되죠. 그래야 자신이 살겠죠. 지금 완전히 그냥 잘못된 그 길이잖아. 윤 대통령이 잘 되면 한동훈도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잘못되면 이제 잘못되면 한동훈이 잘 되고, 윤 대통령이 잘 되면 한동훈이 못 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소위 이제 서로 이제 반작용, 그런 상태고요. 반비례 관계고, 이제 디커플링 상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자, 원래 까가 되면 무섭다. 한동훈은 끝났음. 지금요, 한동훈 비판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대부분 한동훈 지지자들이었어요. 그 후에 한동훈의 정치 행보 자체가 일단 이 섞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한동훈 자신이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사람들을 다 견인하고 끌고 가기에는 약하거든. 그런 스타일이 못 돼요. 정치인 스타일이 아니야, 사실은. 인기만 좋았다 뿐이지.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 카리스마가 없는 거야. 일단은 또 없는 데다가 이 소위 이제 범보수라고 하는 거대한 한국마음 아닙니까? 이걸 끌고 가기에는 동력이 약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하나밖에 없어. 이미지 하나. 거기다가 가장 나쁜 게 그 과거입니다. 한동훈은 사실 그 조선제일검 그게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당 김미애 의원 단체방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필요하다. 김민전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조속히 해야 작심 발언. 근데 참고로요, 당원 게시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무감사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걸로는 진상규명이 어려울 거예요. 거기는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 그리고 개개인의 인적 상황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가령 그 당 관리자가 한동훈 라인일 텐데, 당 게시판 그 관리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입 닫아버리면 알기 어렵고, 결국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례적으로 일찍 들어갔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고발 들어가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수사가 지금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맞지만, 지금 정황상 이 빼박 한동훈이다, 한동훈 가족들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일단 그쪽으로 대세가 막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일단 한번 경계심을 일단 조금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제가 이 방송을 하나 했었죠. 이게 한동훈이 이제 뼈박으로 걸린 느낌이 들지만 만에 하나 아닐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역풍이 분다. 어마어마한 역풍. 이제 그것도 조금 조심하자라는 어떤 그런 영상도 하나 올리긴 했습니다. 방송도 했는데, 근데 지금 뭐 그거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네 사람들이. 그냥 맞습니다. 이거는 누리PD가 잘못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 뼈박 걸렸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자,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신의 정치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한동훈 관련 이제 이슈를 제가 쭉 모아보면요. 한동훈 가족 5인 동명 당원 게시판 타임라인이라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진형구 누굽니까? 장인이죠. 한지윤 누굽니까? 한동훈하고 가족이죠. 진은정 부인이죠. 허수옥, 한지윤, 진은정, 허수옥, 최영옥, 진형구, 한지윤, 허수옥, 진은정 전부 한동훈 가족들, 또 처가 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타임라인이 이렇게 쫙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일부인데, 일부. 이게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는 걸 보니까 숫자가 지금 커져가지고 지금 거의 1000개 가까이 되어 있더라고요. 1000개. 게시된 그런 글들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원영석 변호사라고 이 사람이 또 이런 페이스북에 이제 이렇게 떡하니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바로 알겠죠. 사람 많이 잡아 넣었지, 이제 너 차례다. 이런 것까지 올라왔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여기 한동훈을 가장 열심히 저격하는, 이 것이 되겠죠. 거기 보면요. 여기 완전,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엄청난 여기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이제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동훈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DC 인사이더, 국민의힘 관련한, 그 비대위 그쪽이죠. 거기인데, 여기 보면요. 한동훈은 총선 끝나고 유학 갔어야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단계 사태를 가장 많이 다루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 한 개가 되겠죠. 여기는 뭐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00%. 그래서 이 100%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요. 자, 당원 게시판 한동훈 가족 5인 동명의 게시글 수라고 해서요.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허수옥, 진형구, 최영옥. 최영옥은 장모 이름이네요. 진형구 장인, 허수옥은 모친, 진은정은 부인, 한지윤은 딸. 이런 4인의 합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대폭주, 게시글 1인 3개의 글 제한으로 바뀐 날부터는 또 약간 또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고 게시판 한동훈 가족 동명인들 최초 발견일이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경수 복권 때 윤 탈당하라 국힘 게시판 하루 수천 개 비판글이 쏟아졌다. 이것도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이제 이걸 이제 지난 일이지만 의심하고 있고요. 자, 김경수 복권의 여당 당원 게시판 댓글만 9천여 개.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저런 공작이 진짜로 맞다 그러면요. 한동훈은 그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제가 일단 맞다는 면입니다. 윤 대통령과 완전히 이제 대극에 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윤의 행복이 나의 불행, 윤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관계가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감 어렵다. 당원 게시판 폭발했는데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만일에 한동훈이 혹은 그 가족들이 작용한 것이라면 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 제목을 보면 정점식 이 새끼 지금 알바끼 하냐 무능한 새끼야. 정점식 사무실 지난번호 정점식 관련해서도 그 버티고 알바끼 할 때도 그 당시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 난리 났었죠. 갤럽 서울 한동훈 40%, 이재명 32%, 윤석열 22%, 보수 권력과 지지층이 한동훈으로 거의 다 이동하고 있음. 김건희 올 2월 달에 명태균과 40분 통화 구제 불능, 윤석열 대구 경북 부정평가 78%, 국민의힘 긍정 53%, 윤한 회담 성과 없다. 한동훈 책임 73%, 여당 책임 10%,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책임 73%, 여당 책임 73%, 여당 책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 없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거기 가니까 비대위에 지금 걸려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은요, 이 상황을 자기 스스로 명쾌하게 지금 해명을 안 했잖아요.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거를. 평소 한동훈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나 뭔가 이렇게 쏟아냈을 겁니다. 폭포수처럼 뭔가 말을 했을 거야. 지금까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도 그랬고요. 소위 이제 야권의 저들 이제 그 저격수들, 공격수들하고 이렇게 대결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의 이슈가 자기 관련 이슈예요. 자기 관련 이슈. 자기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렇게 방어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순발력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번 이 사건은, 이번 이 사태에 있어서는 입국 닫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기자가 물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이 이거 뭐가 있구나. 틀림없이 그냥 걸렸구나. 빼박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지만 제가, 혹시나 싶어서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도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게 본인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빼박 걸렸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믿을 수가 있는데, 근데 해킹이 들어가게 되면 저거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해킹의, 수준으로 보면, B급 해커만 돼도 저 정도는 다 뚫고 다 그렇게 할 거요, 전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게시판 같은 데가 그렇게 음하게 출동 보안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 저기는 쉽게 아마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능성은 사실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공작을 벌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태를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팅을 하더라도 올인하는 것보다도 상태를 좀 봐가면서 경찰 발표가 나올 때까지 조금 이렇게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지금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거나 지금 한동훈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과정에는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죠. 한동훈은 사실 여기 보수에 오면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야말로 이제 기업의 저승사자로 이제 불렸던 인물이죠. 이재용, 요즘 삼성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재용 구속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그것도 한 원인이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결정을 이제 그 그룹 오너를 그쪽에 이제 이렇게 가다 놓고 있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을 놓쳤다. 이제 이런 판단이 있는데, 이재용 구속에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한동훈이죠. 한동훈 검사, 기업의 저승사자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무죄. 윤석열 한동훈이 지휘하던 수사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이게 옛날에 했던 이야기들이죠. 자, 이재용 구속했던 한동훈 특사 발표자로 묘한 인연. 한동훈은요, 근데 이 이재용급만 있는 게 아니고 정몽구 회장도 구속시켰지. SK 최태원 회장도 구속시켰지. 양승태 대부본장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법적 정송을 통해서 괴롭혔죠. 거기에 혐의가 수십 개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부 무죄야. 나중에 1심에서 보니까. 그런 거 있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또 구속시킨 핵심 인물이죠.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거기다가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 한동훈이다라고 지금 또 알려져 있어요. 그건 너무 나간 거거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 그런 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제가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니까, 과거에도.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 그거는 분명히 저거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사과를 3번 정도 했어요, 벌써. 그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한동훈은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그거 사과하면 오히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탠스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곤란합니다. 자, 그런 점도 많이 작용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게, 자기가 이쪽 진영에 와가지고 진영에 대한 애정이 없다라는 거죠. 저 과거에 저런 행위가 사실 보수를 괴멸시킨 거거든. 네.
자,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막 이런 식으로요. 화려한 부활, 윤석열, 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2017년 기사입니다. 자, 참, 멀쩡합니다. 섭섭합니다. 정말로. 한동훈은 과연 이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여권에서 과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가라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걸 하려면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여기 통과 의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해, 도대체가. 그거를. 그냥 뭐,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식이라면 곤란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요, 사실 거기에 감옥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다스가 누구 거면 뭐,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완전 정치 재판을 한 거야, 그거.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